딱 4문제밖에 안 되는데 한 문제가 임팩트가 좀 심하네요. 다 유형이 바뀌고 이어지지가 않아서 굉장히 독특한 난이도가 높은 고난이도 문제 유형이고요. 일단은 1번을 보시게 되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을 배우셨고 중학교 때 2차 함수까지 배웠을 텐데 우리가 실근이라는 걸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실근과 반대되는 개념은 허근이라고 다음 시간에 배우시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 개념 자체가 우리가 다루는 실수와 허수 개념에서 나왔어요. 실수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진짜로 그냥 진짜수라는 거는 뭐냐? 존재하는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말하는 거고요. 허수라는 거는 없는 건데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걸 잘 풀어내셨겠는데 이런 정답을 내는 거는 중학생들만 내는 거고요. 고등학교에서부터는 이런 정답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부터 다시 해석을 가는 게 다음 시간에 원래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다음 시간 때 할까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2차 함수는 또 중학교 때 배웠고 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를 표시를 해놓고 1, 3까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는 거는 원래 각각 양쪽에다가 이런 식의 y를 취함으로써 이쪽이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이쪽은 y를 취함으로써 얘는 x축이라는 해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냥 들어만 두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가운데 등식이 뭐냐면 등호 같다. 이제부터 만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고등학교 만들 근이나 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얘는 만나는 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는 지점. 만나는 점에서도 우리가 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2차원 평면 x, y가 존재할 텐데 만나는 점에서 x 좌표를 의미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쭉 2차 방정식을 왜 배웠고 2차 함수를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해석을 해 나갈 고등학교 내용이에요. 1학년 동안. 그래서 여기를 1하고 3을 우리가 이제 해나 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방정식이라는 게 실근의 부호라는 게 생겨요. 그렇다면 2차 방정식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간략하게만 얘기를 하면 2차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색을 배우는 거를 중학교 때도 배웠단 말이죠. 지금처럼 2개 만나는 거, 1개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거. 분명히 만나는 점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치만 이걸 나중에 있다. 내 눈엔 안 보이는데 있다. 라고 해서 얘를 허수, 허근이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테고 지금에서 얘기할 거는 만나는 점이 진짜 내 눈안에 보이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지금은 부호라고 하기 때문에 요쪽만 다루시게 됩니다. 부호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 여기는 뭐 솔직히 크게 얘기할 게 없어. 얘는 그냥 없구나. 얘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하나거나 중근이겠구나. 다른 말까지 하면 완전 제곱식이겠구나. 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가 가장 많이 존재하고 가장 문제로서 등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만나는 점이 2개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좀 3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를 연결을 해줘가지고 전체적인 해석 능력을 기르는 게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선수가 되는 게 인수분해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지날 수가 있냐면 얘가 당연히 다 x, y축인데 이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차 함수가 또는 이런 식으로, 이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근, 근이라고 하는 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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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x축과 만나는 점의 x 좌표점이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게 나오는 거고,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수도 있고, 이번에는 부호가 다른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정확하게 여기를 판단하시려면은 다음 시간에 하셔서 판별식 여러분이 하긴 했지만, 중학교 때 하긴 했지만 일단은 모른다고 가정하에서 판별식까지 진행하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지금은 그냥 부호성만 볼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여기서는 두 근의 합, 여기를 각각 두 근이라고 취급했을 때 두 근의 합도 양수이겠고 당연히 두 근의 곱도 양수겠다. 이 정도 얘기만 다루시지 않네. 판별식을 이게 당연히 여기도 같이 해야겠다. 근이 있다고 해가지고 판별식도 실근이기 때문에 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판별식. 얘도 근이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있고, 이번에는 두 근의 합이 음수라는 상황, 두 근의 곱이 이번에는 음수 곱하니까 양수라는 상황. 나중에 다시 라이트 센으로 복습을 하실 텐데, 이때는 원래 여기도 똑같아요. 기본적인 제반 사항은 뭐가 똑같냐면 원래 판별식을 하셨어야 되고, 근데 두 근의 합을 하시면은 물음표가 생기는 거야. 도대체 뭐가 크지? 두 근의 곱은 100% 음수여야 있고, 그래서 보면은 원래는 이 세 가지 상황을 똑같이 이어지도록 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가 지금 나중에는 좀 더 문제로 나와요. 좀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여기를 다시 한번 세분화 시켜서 나올 거고, 지금 이 두 가지 과정 중에서 위쪽 과정을 생략합니다. 생략합니다. 왜 생략하냐면 생략하는 이유가 중요한 건데, 얘네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증명은 아니긴 하지만 수식적인 증명을 해보면 얘와 얘가 각각 부등식으로 표현돼요. 부등식으로 표현되고, 그 부등식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이런 식의 관계성이 포함이 되거든요. 뭐냐면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걸 가지고 증명을 하게 되면은 요게 판별식 D고요. 요쪽 아래쪽이 음수다 라는 조건이 항상 이 안쪽에 포함되도록 증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여기서 정답을 내실 때는 요것만 내면 된단 말이에요. 요것만 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을 안 합니다. 안 한다는 사실.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일 경우만. 어차피 지금은 그냥 다음 시간에 이건 할 내용을 그냥 특강에 나왔기 때문에 해줬을 뿐이고, 일단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원래는 더 세분화를 하긴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큰 틀만 보여드린 거예요. 일단 우리가 판단하실 때는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와 얘기와 합과 곱만 가지고 얘기를 꺼내는 거. 실근이 존재하고 합과 곱만 가지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고 딱 여기 곱까지만 얘기를 꺼내는 거. 원래 여기를 다
다음 시간에 혹시 나오신다면 여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배우는 거를 하실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드린 게 여러분들 저거 개념특강 1번으로 나온 거고요. 와, 이거 얘기하려면 너무 긴데. 그래서 한번 보기를 볼게요. 보기. 제가 일부러 한 문장 정도는 추가시켰어요. 여러분이 뒤에 조건은 다 같은데 앞에 있는 말 문구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라고. 왜 얘기는 아무런 얘기 없이 두근이라고 줬고요. 얘는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줬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 구분을 확실히 하셔야겠는데 1번같이 그냥 두근이라는 말밖에 없다. 근데 이 두근이 서로 다른 두근인지 아니면 같은 두근인지 모른다 이거죠. 여러분 중근을 근 하나라고 배우는 거는 원래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로 직시하는 거지 그건 항상 서로 같은 두근이라고 배워요. 같은 두근입니다. 중자도 겹칠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는 조건 상황만 정확하게 펼쳐내면 되겠는데 모두 양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판별식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둘 다를 쳐다보는 거니까 어떤 건지 몰라서. 모두 양수라면 덧셈을 했을 때 양수여야겠고 곱셈을 해도 양수여야겠고 이렇게 정확하게 세 가지만 펼쳐 보이시면 정답은 당연히 맞겠고요. 계산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근데 그 아래 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하나의 문구 차이에 의해서 이 앞에 네 글자에 의해서 조건식이 달라지는 거,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얘는 정확하게 판별식 0보다 커야겠고요. 양수여야겠고 양수여야겠고. 그래서 달라지는 부분만 쳐다보시면 여기가 달라지고 있어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까지 구분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답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는 하나 차이로 인해서 정답의 개수나 정답의 차이가 나니까. 일단은 책에서 나온 대로 일단 여기만 정답을 내드리면은 판별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얘기를 드렸지만 짝수라는 것도 잘 보셔가지고 구분을 하셔서 천천히 쓰는 연습. 4분의 1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짝수 판별식. 저거 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A와 C를 할 거기 때문에 가로 잘 해주시고 가로 안 하시다 틀리지 마시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풀어보시면은 6에다가 물론 K를 오른쪽 넘겨서 이런 결과식을 얻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두근의 합은 2고 두근의 곱은 K-5이기 때문에 얘가 둘 다 양수예요. 중간식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되겠고 여기만 K는 5보다 크다. 그럼 이 두 식을 결론 수직선상에서 보셔야 그냥 바로 보실 수도 있겠는데 6보다 작다라는 거. 는이라면 이제부터 고등학교에서는 뭐 중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색칠을 하고 5보다 크다는 거는 그래서 K를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했을 때 다른 부호일 때는 제발 학생들한테 판별식 같은 거는 제발 안 해도 된다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기 편하신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걸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서로 다른 부호라면 나는 합도 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곱만 음수면 되겠다. 요것만 보시는 거예요. 곱만 음수면 되겠다. 지금 두근의 곱이라는 거는 k-5니까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해서 정답은 k가 5보다 작다. 요 정답 위에는 요 정답. 정확하게 필요한 것만 뽑아내시면 되겠습니다. 몰랐나? 그래서 특강 문제 같은 경우에도 특강 1번 두 군이 모두 음수이기 위한 두 군이 모두 그때 그냥 두 군이기 때문에 얘 때는 하나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다. 근이 있어야 겠고 둘 덧셈을 하면 음수여야겠다. 셋 곱셈을 하시면 양수여야겠다. 이렇게 잡으시면 문제가 맞는 건데 하나로 빠뜨리시면 문제를 맞을 수가 없는 거고 이렇게만 잡으실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됩니다. 유형 2번 지금도 풀이를 이것도 하나밖에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좀 너무너무 아쉬우긴 한데요.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수학은 풀이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 근데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은 올바르고 표준 풀이는 이 절대값식을 어떻게든 해결만 해내면 되겠다. 해결만 해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내냐면 절대값은 이 안에가 0이 되는 포인트. 지금 그래서 x가 양수일 때와 x가 음수일 때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푼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수라고 푸시게 되면 그대로 풀린다는 거. 음수로 풀리게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풀린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시면은 x는 3하고 마이너스 1이고요. 마지막 정답을 내실 때는 조금 내가 x는 분명히 양수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정답을 딴 걸 체크하시면 안 되고 양수분만 정확히 체크하셔야겠고요. 이번에 x가 음수일 때 식이 이렇게 풀렸기 때문에 인수분해 하신다면 이렇게 돼서 x는 마이너스 3, 1인데 여기도 음수라고 체크를 하셨다면 이렇게만 체크를 하셔서 최종 정답은 3하고 마이너스 3이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절대값만 잘 푸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비슷한 예제 특강 유제 3번만 보겠습니다. 절대값 푸는 요령에 대해서만 배우시는 거예요. 얘는 과연 절대값을 똑같이 어떻게 푸느냐. 그러면은 이 안에가 0이 되는 x값을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가 0이 되는 x값. 이 안에가 0이 되는 x값. 그거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x가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푸시는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절대값을 풀 때는 2분의 1보다 큰 수 같은 걸 생각을 해보는 거야. 100, 10 뭐 이런 것들. 큰 수.
넣고 중요한 건 그 안에가 양수냐 음수냐. 양수냐 음수냐. 양수면 그냥 풀리겠고, 음수면 마이너스가 붙고 풀리겠고, 가로 꼭 따라서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뭐야? 뭐죠? 여기 뭐야? 이 식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x가 분명히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3하고 1로 될 테고, 얘도 얘는 뭐야? 왜 아닌데? 이렇게 되네요. 위에 거는 지금 여기서 했잖아요. 식이 똑같아요. 네. 또 여기는 그렇다면은 근해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은데, x는 근해 공식을 쓸 때도 짝수 근해 공식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1분의 반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홀마 반의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플러스 1이 되겠고요. 그래서 1 홀마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근데 다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안 되고, 내가 문제에서 분명히 x는 2분의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얘만 정답으로 체크하셔야겠고, x는 2분의 1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얘만 정답으로 체크하셔서 최종적인 정답은 x는 1이라는 거랑 x는 1-루트 2 두 개만 체크하십니다. 범위를 하나 절대값을 푸시는 것도 좋은데 답을 선택하실 때 잘 하셔야겠습니다. 응? 이상해? 가우스는 일단 넘기겠습니다. 가우스는 나중에 제가 가우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를 몇 개 가지고 해결을 할게요. 아니야. 그래, 풀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특강 4번부터 할게요.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특강 4번부터. 우리가 어떤 이차함수 fx는 0이라는 거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거기 두근의 합은 6이라면 이때 4x 마이너스 3에 0. 일단은 가장 기본 풀이가 되는 것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이런 식의 설명이 있는 거를 한번 수식 상황으로 옮기려고 그래요. 수식 상황으로 어떻게 옮기려고 그러냐. 지금 봤을 때 fx를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a 하시고 x-알파 x-베타 0 이런 식으로 근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이렇게 근이 있다고 할 때 그냥 x-알파 x-베타 최고차항은 모르니까 그냥 기본 형태로 둔 것뿐입니다. 항상 1, 2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이 아래쪽으로 넘어도 얘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는 요 x 자리에다가 요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식이 바뀌는 형태를 보면은 a는 냅두는데 요 x 자리가 동시에 다 바뀝니다. 뭘로? 얘로 다 바뀌어요. 이게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fx를 x 플러스 1로 썼다면 f 얘는 그냥 x 자리에다가 요거랑 다 똑같습니다. 그냥 같이 변수에 움직이는 뿐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게 된 게 여기에 그는 방금 전에 얘가 0이 되는 알파, 0이 되는 베타가 근이었어요. 근데 아래식에서의 그는 다르단 말이에요. 뭐냐면 여기가 0이 될 때, 여기가 0이 될 때의 값입니다. 그래서 근이 4x 그러면은 얘를 풀어 써보시면 x는 얘가 근이고요. 얘는 얘가 근이에요. 각각 맨 처음엔 알파 베타가 근이 이 fx식에서는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얘기했다면 f4x-라는 식에서는 얘와 얘가 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의 합을 구하고 싶다 보니까 덧셈을 진짜로 진행해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합이라고 하는 식이 4분의 6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6을 대입하신다면 4분의 12 3이라는 값이 나오는 겁니다. 요게 기본풀이. 이렇게 식을 펼쳐서 구조를 한 번 정도는 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 구조풀이를 솔직히 조금 연습을 하실 수 있으면 이런 긴 풀이는 원래 안 해요. 수학에서는 이런 긴 풀이는 잘 안 해.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자, 해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F라는 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면, 자, 1, 2분 안에 끝나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근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가장 주된 골자는 그는 x자리에 대신 쓸 수 있다입니다. x자리에 쓸 수 있다. 그래서 얘도 0이겠고 얘도 0이라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얘도 0이고 얘도 0입니다. 그 자리에 대신 쓸 수 있는 게 근이다 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렇다면은 내가 이번에는 f 4x-3의 는 0의 근을 좀 다르게 표시할게요. 뭐냐면은 근을 내가 a, b겠다. 그렇다면 뭐라고 쓸 수 있느냐? 당연히 근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x자리에 대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f 4a-3은 0과 f는 4b-3은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근은 a, b로 얘기를 다시 할 수 있는 얘기, 다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은 구조를 맞춰보는데 여기와
여기가 같은 0이 나와요. 같은 0. 여기와 여기가 같게 나오고요. 그렇다면 내가 뭐로 볼 수 있느냐? 이 안에 있는 요소만 보면은 내가 뭔가 알파를 넣었을 때만 0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4a 3을 넣어도 0이 되겠다 라고 하시면은 알파는 4a 3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똑같이 베타는 4b 3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식으로 쫙 펼쳐지는 얘기를 지금은 그냥 수식의 간단한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여러분은 연습 반복만 해주신다면,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뭘 찾고 싶은 거냐, 알파 더하기 베타를 찾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여기에서의 근 a, b라는 내가 만들어낸 문자의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a 더하기 b라는 요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요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조건식을 당연히 양쪽을 더해가지고 식을 정리하시면 4로 묶으시고 a 더하기 b 마이너스 6이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고 넘기시고 하시면 똑같이 a 더하기 b라는 결과값이 3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요 풀이도 나쁘지 않고 아래 풀이도 나쁘지 않아요. 원래는 처음 연습할 때는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둘 다를 시간이 충분하실 때 이해를 하시도록, 그리고 아래 풀이는 나중에 해석을 할 때 정말 많이 나오는 해석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딱 포인트는 내가 근이라고 하는 요소를 좀 다른 문자로 잡는다는 거. 항상 근을 얘가 알파 베타인데 얘도 알파 베타로 잡아버리면 문제는 안 풀려요.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면 해석 칠판 잠깐 마무리할게요. 여기 풀이는 책이랑 다 똑같죠? 여기가 다 책이랑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도 x라고 표시되는데 그러지 말고요. 절대로 x1, x2 서로 다른 겁니다. 다르다는 표시도 꼭 같이 해주시면은 서로 다른 요소로서 그 다른 요소의 합을 몇 번 정도 한번 반복해서, 이 내용은 이제 문이과를 통합해서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2학년 때 좀 나오긴 하는데 배우는 과정은 1학년밖에 없습니다. 주말에 쉬고 갑자기 공부하려니까 또 힘들죠? 어차피 나온 김에 특강용에 3번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수학적인 기호를 하나 약속하고 들어갑니다. 정말 이것도 고득점, 학생들도
거의 열이면 열, 잘 모른다고. 친구들 혹시 배우고 있는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거의 제대로 아는 학생이 거의 없는데, 가우스라고 하는 게 옵니다. 가우스. 가우스라고 해가지고, 무슨 기호냐면, X에다가 이런 식으로 가로를 이렇게 칠하는 거고, 그렇게 될 때, 거기에 말뜻이 아마 항상 써져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는 말이 항상 문제에도 놓고 써져 있습니다. 단이라고 되어 있어서 써져 있죠? 얘는 시험 문제 나올 때마다 항상 써져 있는데 여러분이 문구 잘 좀 보자고. 크지 않은을 너무 어렵게 보려고 그러는데 크지 않은이랑 똑같은 말은 작거나 같은입니다. 작거나 같은. 작거나 같은. 무슨 얘기냐면 값을 가지고 볼게요. 이렇게 한 3가지 값 정도만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3.1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 정수예요. 최대 정수. 정수를 당연히 3.1보다 작은 정수는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최대라고 했을 때 그 정수는 얘가 3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3밖에. 얘는 이번에는 3이어도 된다고요. 3이어도 돼. 3이어도 되기 때문에 얘도 3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고요. 2.9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라고 했는데 작은 정수 얼마? 2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가우스라는 겁니다. 이게 가우스. 그래서 솔직히 여기까지는 애들이 대답을 좀 잘하는데 굉장히 혼동을 짓는 부분이 하나 있어. 어떤 부분이냐면 음수 부분을 혼동을 많이 줘요. 0.1과 마이너스 0.1을 혼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항상 수직선 위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0이라는 걸 기준점으로 돼요. 0.1과 마이너스 0.1이라는 구조인데 0.1보다 작거나 최대 정수는 얼마일까? 0이죠. 최대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아래쪽, 이쪽을 보시는 건데 가장 최대 정수는 0이라고 대답하셔야 되는데 여기를 계속 대답을 잘 못하죠. 음수가 갑자기 등장을 해버리면. 그게 아니라 얘보다 작거나 같은이기 때문에 0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최대의 정수는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대답을 좀 하실 수 있어야지 내가 가우스라는 걸 조금 이제 아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가우스라는 거를 얘기를 하시려면 숫자치는 어느 정도 얘기를 하셔야 되고 얘도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나오는 파트입니다. 다들 들어는 보셨겠지만 다들 미적분을 공부하시는 하실 텐데 미적분에서도 가우스가 나오는데 2학년 학생들도 잘 못해요. 근데 나중에 가우스 하실 때는 요 정도 값까지만 얘기하시면 상관없어요. 이 정도 값까지만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딱 필요한 건 그 정도입니다. 원래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내용은. 근데 혹시나 더 정말 1등급을 가시려면 이제는 요쪽 얘가 가우스예요. 근데 가우스는 자 여러분들 다들 국어를 하시겠죠? 어차피 사족을 빼고 가우스는 뾰로로로록 정수입니다. 정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얘를 이런 식으로 n이라고 약속을 하고요. 얘는 정수고요. 그래서 가우스를 푸시기 위한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 얘만 머릿속에 암기겠죠. 암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x가 n이 나오는 가우스는 그때 x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x의 범위는 n과
부등호 포함되어 있지 않고 n 플러스 1. 외우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외우시면. 아니면 조금 구조성을 판단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x에다 n을 넣으면 그 값이 그대로 나와요. 3을 넣으면 3이 나오고 5를 넣으면 5가 나오고 근데 이거 뭐야? 1차이면은 뭐야? n 플러스 0.9까지 넣어버려도 여기다가 가우스를 취한다고 해도 얘는 n만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종합적으로 해보시면 이런 수식이 정리가 되는 형태입니다. 이게 가우스의 주된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숫자 얘기하는 것까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제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 가우스 x가 1이 나올 때가 있을 테고 가우스 x가 다 정수니까 2가 나올 때 가우스 x가 3이 나올 때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x의 범위를 얘기하라. 1부터 2 2부터 3 간단하게 이 안의 숫자들 생각해보면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실 거예요. 1.1은 1이 나오고 1.5도 1이 나오고 1.9도 1이 나오고 그래서 저 동그라미 친 거랑 가우스는 정수라는 표현을 가지고 문제 접근을 다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가우스 표현만 알아내시면 그 다음부터는 어차피 문제를 푸는 기술, 스킬에 대해서 배우시는 건데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시면 1번 얘를 보면 다 못해요. 왜 못하냐면 일단은 기호가 익숙치 않다 보니까 너무 많이 겁을 먹어버려요. 겁을 먹습니다. 겁을 먹는데 그게 아니라 가우스라는 생각은 가장 큰 골자는 정수고요. 그거에 대한 범위성이 존재한다는 거. 그러다 보면 정수다 보니까 이 가우스는 정수다 보니까 똑같이 인수분해는 진행이 돼요. 인수분해. 그냥 우리가 하시는 인수분해가 진행이 된다. 그러다 보면은 얘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기본 인수분해다 보니까 가우스 x 기호 그리고 플러스 2 가우스 x 기호 마이너스 1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정답을 내줄 때는 그러면 가우스 x는 마이너스 2 가우스 x는 1 까지만 내시는 게 앞쪽에서 하는 여러분들이 행동이었는데 가우스 x라는 독특한 거는 우리가 그리고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나는 x가 관심 있다는 거지 가우스 x가 관심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정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x의 범위. 왜냐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x의 범위를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여기를 보시자면 n이라고 하면 n을 왼쪽에 쓰고 n 플러스 1을 오른쪽에 쓰는 구조일 뿐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지막 정답을 내실 때 마이너스 2는 크고 더하기 1한 거 마이너스 1보다 작다. 1이라고 나왔으면 1을 왼쪽에 쓰고 1보다 큰 2를 오른쪽에 써서 얘를 정답으로 채택을 하시는 구조. 처음 보신 학생은 이제 익숙해지면 되는 거고 원래 한 번 봐도 제대로 퍼펙트하게 이해하시는 학생은 그렇게 없습니다. 뭐 이해하라고 해서 알려드린 게 아니라 이런 게 있구나 나 들어봤구나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는 거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얘기를 해드린 거라는 거.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고 가우스라는 게 풀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대표적인 두 문제만 보는 거예요. 두 문제만. 얘는요 반대로 지금 문제랑 틀리게 방금 기본 문제는 모두 다 가우스가 취해져 있는 문제였는데 그냥 x와 가우스가 혼합이 됐어요.
아까 전에 그냥 x식과 절대값식이 있으시면 얘를 푸는 게 초점이었어요. 지금도 얘를 해결해야 돼. 얘를 해결. 거꾸로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거꾸로 해결하는 과정. 그렇다면 이 범위가 지금 굉장히 넓게 돼 있는데 이 범위를 쪼개는 연습만 하면 돼요. 쪼개는 연습만. 어떻게 쪼개냐면 오른쪽은 항상 등식이 안 들어가게 해요. 이렇게만 3개로 쪼갠다는 것만 지금 한 번 듣고 나중에 듣고 한 번 정도만 더 들으면 아 그냥 그렇게 푸는 거 맞다. 그냥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가우스 X는 정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한 0.5 정도 그래서 오른쪽은 다 등호가 없고요. 왼쪽은 등호가 이제 뭐야 여기 빠졌네. 왼쪽은 등호가 있어야 되는데 조건식의 등호가 없어서 얘만 빠진 거예요. 이 상황 안에서 얘는 0이고요. 0.5를 넣어보면 알겠지만 1.5를 넣어도 1. 그래서 범위만 쪼개고 가우스 X는 정수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으면 이 식이 범위마다 X제곱 얘 대신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는 0. 얘 대신에 1을 넣으면 3은 0. 얘 대신에 2를 넣으면 가장 대표적인 문제 두 문제를 배우신 거예요. 두 문제. 가우스가 둘 다 있으면 인수분해가 되지만 가우스가 한쪽에밖에 없으면 가우스를 처리하면 된다는 거. 어차피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몇 번 더 보실 거니까. 그렇다면 얘는 당연히 넘겨서 제곱 처리하면 x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x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x는 2 마이너스 2인데 항상 절대값을 푸실 때도 그렇고 범위가 어디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지 지금 0하고 1 사이에서는 이 값이 둘 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루트 2는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 범위상 안에서는 이 값이 아니라 요 값만 정답을 채택하시는 거고 마지막에 요 상황 안에서는 2만 정답을 채택해서 이 문제를 푸셨을 때 마지막 정답은 2하고 루트 3만 두 개만 정답이라는 거고 좀 정답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죠? 만약에 너무 어려우신 학생은 넘어가도 상관없고 집에 가서 한 번씩만 다시 한번 보시고 수학은 처음 배웠을 때 무진장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익숙치 않은 과정들을 들어봐서 그런 거예요. 잘하는 학생은 굉장히 IQ가 뛰어난 학생 빼고는 그냥 반복이 몇 번 되느냐가 가장 기본적인 고득점의 요령입니다. 반복 횟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 수고하셨고요.